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사이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96만 제곱미터 남짓되는 이 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장님 뭐가 그렇게 추워서 떨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바다를 엮었으면 우리는 정의를 판결을 촉구한다!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가결정을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분이 터져서 못 살지 우리도. 뭔가 좀 대승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당연히 충청남도 땅이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 아주 오래전부터 충남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이 바다를 지켜온 바위섬 하나. 어민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 여웅바위라고 이게 이름이 나 있거든요. 근데 임진 완한 때 그 적을 물려쳤다 해서 공을 세운 바위라고 해서 그게 이름 있는 여웅바위라고 이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 당진을 지켜주는 바위라고 생각 들지 뭐 우리 어민들을 다 이 재난을 좀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장군으로 변신해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영웅바위는 충남 어민들에게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인데요. 당진항 매립지는 영웅바위 바로 옆에 새로 조성된 땅입니다. 1997년 항만건설이 시작되면서 충남의 바다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신생 항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의 전체 생애 주기로 본다면 중학생에서 뭐 고등학생 정도 넘어가는 수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기에 가장 키가 크듯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항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항만 시대를 맞아 동부가 중심 항만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당진항. 개항한 지 100년이 넘는 부산항, 인천항에 비해 젊고 역동적인 항만입니다. 그러나 충남과 경기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그로부터 4년 후 헌재는 매립지 관할 권한이 충청남도에 있다고 판결합니다. 해상 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을 인정한 것입니다. 4년에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과 평택 간의 해상 경계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해상 경계의 기준을 그동안의 지적 지리도에 가지고 있던 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 지역 간의 경계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유 수면에도 자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전까지만 해도 관습적으로 인정해 왔던 그 해상 경계선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관할 구역으로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업 활동과 또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 결과 신생 매립지의 70%는 경기, 30%는 충남 관할이 됐습니다. 매립이 완공되면 평택 땅과 이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매립 계획은 요원합니다. 옛날부터 다 이 기점으로 해서 하여튼 더 들어갔어요. 우리 신평 땅이. 이거는 애들 갖고 당진 또 도민을 우롱해놓은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틀림없이 법에 당진 땅이었었는데 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응? 하루아침에 바다와 땅을 왜 잃어버렸는지 어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들을 오가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당진, 한 건물에 2개의 주소 팻말이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은 경기도로 기속 결정이 된 땅인데 지금 저 건물 바깥쪽으로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도계 경계선이 저 뒤에 그냥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는 안쪽을 이게 억지로 지금 기속 결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주소가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2개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당진항 매립지 위를 지나는 서해대교. 그 위를 달리다 보면 도계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남북으로 나뉜 도계가, 밑으로 내려오면 동서로 나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회사,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유치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게 다 인허가도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 해줬고, 이 모든 인허가 절차 관리를 우리 충청남도가 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로 기속 결정을 해놔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남 도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남의 바다 위에 만들어진 신생 매립지. 이를 되찾기 위해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에는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의는 박건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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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민 벌기한다! 벌기한다!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 시위를 매일 이어가는가 하면 당진 버스터미널 앞에서는 촛불 집회가 매주 열렸습니다. 충남도계 결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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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선거주식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저희들은 많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당진시장이 등록한 지적 공부를 무효로 했거든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무효로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수부 장관이 그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법정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너무 초과한 이후에 그걸 등록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2025년에 신평내항간 연결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서부도라고 하는데요. 서부도 관할권을 당진과 평택으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요. 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으로 도 경계를 정했던 2004년 결정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종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본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의 어떤 일부에 있는 기성지 5년의 기다림이 허무하게 돌아온 것인데요. 충남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각하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법원으로 이관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당진 시민으로서 충남 도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평택항 그 항만 시설이라든가 계속 이제 그 부두 건설이 이어질 텐데 항만 시설 관련해서 이런 결정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헌재에서는 2004년 그 항만 시설용 그 도로 제방의 관할권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렸거든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충남 쪽으로는 충남 관할 자치권을 인정을 했고 평택의 제방은 평택 쪽으로 그런 판단을 권한쟁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청구한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법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이 남았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충남도민은 당진항 매립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땅을 이런 식으로 한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당진과 이 평택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수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치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찾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 그들에게는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당진 평택강이 개발되면서 시작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4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당진시 관할권이 인정되었고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서부도 관할권을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충청남 도민과 당진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당진 평택강 매립지 관할권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당진시만의 문제 아니라 충남도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고 반드시 정말 그 필승의 그 의지를 갖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 해양 항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제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에 저게 가까이 있느냐, 연접성 그걸 따지고 국민의 편의가 뭐 어느 쪽이 편의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뭐 이런 가지 몇 가지 기준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그 매립지에 대한 관할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매립지 주체와 결정하는 절차 이것은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법원에 간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결정 기준이 뭐냐? 앞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그 지형도산 해상 경계성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그 결정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재 그 지자체로서는 결정 기준이 이때 다르고 또 하면 또 다르고 어쨌든 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소를 제기해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결정 기준이 아직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속 소송이 생기고 행정 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명확한 경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이어졌던 건데요. 육안상으로는 경기도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진입로를 통한 이동 시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시청과 평택시청의 차이가 거의 없고 각 도청에서의 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당진에서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3.4km에 걸쳐서 1,405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평과 내왕간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우선은 당진서부터 그 서부두까지 한 거리가 5.3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택서 그 거리는 오히려 더 긴 6.2km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6.2km라는 지점은 앞으로 그 도로 노선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철거된 도로를 돌아서 오면은 약 9.2km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진에서 서부도 가는 것이 더 가깝고 설령 평택으로 갔다 할지라도 평택 시내가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교통량이 오히려 편리한 당진 신평과 내왕간 도로가 이용량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충남 관할이 합리적인데요. 충남 땅이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매립지가 육지서부터 이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관할인 당진 평택 당진 지역에 섬을 조성을 해서 영해의 섬을 조성해서 매립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충청남도 관할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아마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립지는 육지와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당진항 매립지는 바다 한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곡, 사료, 시멘트, 자파 등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관할이 나뉘면서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매립지 관할권이 회복되면 이 매립지에 기업은 총괄적인 환경관리와 방역, 또 소방, 민원 해결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양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세수 향상 등으로 경제 효과와 함께 고용 창출이 유발되고 아울러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기업 유치와 항만 관리 등 당진 평택항의 효율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향후 매립될 수백만 평의 매립지를 당진시와 평택시가 두 개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나누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서부지의 토지 등록, 도로명 부여, 재난관리 등 각종 민원과 행정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방역에 있어서도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충청남도 관할 행정의 장점 또 하나는 바로 소방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 또한 가능해집니다. 헌재에서 결정됐을 때는 분명히 당진 땅이라고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결정을 했지만 분명히 서부대 매립지의 중요성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뺏긴 땅에 우리한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부도 매립지만큼은 분명히 이번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잘 판단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송 이후에 이 매립지 문제 갖고 이렇게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속 결정에 대한 어떤 현재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이거 너무나 정치적인 의지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서 매립지로 인해서 경계 시군 내지 시도 간에 분쟁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좀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승소한다면 경기도와 상생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당진항을 환항의 물류 중심항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부산 신항만은 당진항 매립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조금은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한 개의 필지가 두 개의 관할구역으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지자체 간의 법률과 행정 절차에 따라 한 개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관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평택 당진항뿐만 아니라 국내에 뭐 우리 새만금 신항, 최근에 새만금 신항도 그렇고 부산항 신항 공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소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 결심만 한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양지자체가 좀 결심을 하고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단락되고 서서히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고 풀어나가는 상생협력. 그렇게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항만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장 잠재력 입장에서는 국내 타 어느 항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후 부지, 굉장히 큰 배후 부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 현재 있지는 않지만 조성 가능한 넓은 배후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이제 성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택 당진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 즉 산업 기능이 들어와 주는 것. 일반적으로 항만 배후 단지 또는 배후 부지에 물류 기능이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평택은 물류 기능보다는 산업 기능이 좀 더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 벌크성 화물들은 뭐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창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야지만 평택 당진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항만이 이런 물건, 화물의 어떤 그 공간에서 이제 사람의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 친수 기능을 대폭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평택 당진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심지어는 강원도에 계신 분들까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이제 평택호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해양 관광 레저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놀고 즐기고 또 돈을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서부두와 동부두 각각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항만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산업 클러스터, 화력 부두, 고품질 철강 수출입 부두 등 최적의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당진항. 당나라로 가는 나루 당진은 1400여 년 전부터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던 국제무역의 중심지인데요. 1986년부터 산업항만으로 개발되면서 서해안 항만 네트워크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환항권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환항의 물류 중심을 지금 이제 당진항에 설정을 하고 연계시켜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관할자치권의 일괄적인 관할자치권 확보는 환항해권 중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지 당진, 평택 이런 관할자치권의 인정을
어떤 그 힘의 논리로 가져가서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환항의 중요성,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런다면은 뭔가 좀 대승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황의 시대의 중심, 놀라운 성장의 중심, 당진항이 그리는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래전부터 갖춰온 항만 네트워크와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망. 당진항 매립지는 무한한 가능성, 더욱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분쟁을 좀 끝내고 지금 이제 평택과 당진, 그다음에 경기도와 충남도가 같이 합쳐가지고 이런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업 그런 포트 오소리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평택 당진항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평택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산업은 경쟁의 시대보다는 협력의 시대가 더 강조되는 지금 트렌드로 왔고, 특히 신생항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양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그 넓은 구역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LB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세계 제1의 친환경 항만입니다. 도시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항만에서 어떤 노력을 할까? 서로 두 지역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항만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항만으로 어떻게 보면 칭송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지역이 힘만 합치면 좀 더 나은 항만, 평택 당진항이 과거에 잘 크던 항만을 넘어서 앞으로도 잘 클 수 있는 항만, 그런 항만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넘어 분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화합과 협력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당진항 매립지가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